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병원. 40여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 네, 소방. 소방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이른바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번 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시작된 겁니다. 대상 인원은 광주 4,800여 명과 전남 1,100여 명 등 모두 15,000여 명으로 다음 달 8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6월에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대면 접촉이 많은 특성상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접종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백신 접종률은 전체 17만 2천여 명 대비 46.9%로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74세 미만의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뒤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집단 면역 형성까지도 갈 길이 멀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호프집이라든지 식당 또 이런 음식점, 주점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이 좀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호로 확진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담양 당직자를 비롯해 본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퇴원했고 민주당 담양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번째로 탄생한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실사단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연고지 결정을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페퍼저축은행의 대표도 동행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유치가 절실한 광주시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7번째 여자 배구단으로 승인받은 페퍼저축은행 실사단이 광주 염주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배구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실사단은 보조경기장과 트레이닝 센터, 관람석 등을 꼼꼼히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전체 6,000석 정도 되는데요. 이 가변석의 이 활용들, 이게 운영 수익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가변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팬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연고지 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실사에는 페퍼저축은행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실사단과 시설을 함께 둘러본 매튜장 대표는 광주 지역의 배구 인프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고 아주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도 배구 전용구장 등 충분한 인프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동호회 활동 등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강조하며 연고지 지정의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페퍼저축은행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수적인 홍보라든지 광고, 기업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성남이 창단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다음 주 중으로 연고지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는 겨울철엔 변변한 스포츠 경기 하나 관람할 수 없습니다. 15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일이고 광주의 해묵은 숙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자 프로배구 7구단의 연고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남자농구단 광주 골드뱅크, 그리고 2006년 여자농구단 신사계 쿨캡.
광주를 연고로 했던 두 팀이 잇따라 부산과 경기도 부천으로 떠나갔습니다. 이후 광주는 15년 넘게 겨울 프로스포츠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보면 좋죠. 아무튼 그 스트레스도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아마도 그 활력소가 되겠죠. 지난 2016년부터 두 차례 나주 혁신도시의 자리를 튼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경기력 저하 논란 등으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야구와 축구에서 보듯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는 지역체육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스포츠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들에겐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고 아마추어 저변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역체육계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큽니다.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스포츠의 대중화로 광주체육 유상 제고와 더불어 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겨울철 여가문화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도 큽니다. 광주의 배구 인프라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과 일반 팀까지 갖춰져서 인적 인프라 역시 타 지역, 타 종목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과 경기력 저하 논란, 그리고 전용 훈련장과 숙소 마련 등 남은 문제도 많지만 이번에 광주가 여자 배구 제7구단이 된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영호남의 6개 시도가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내일 발표합니다. 광주와 대구, 전남북과 경남북의 시도지사들은 내일 경남 거창에 모여 영호남 상생 공약이 정부 초안에 빠진 것에 대한 시도민들의 실망감을 전달하고 최종안에는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급 빌라 신축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양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사들이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신양파크 호텔 매입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양파크 호텔의 매입 가격은 3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광주시는 무등산 공유화 기금과 시비를 투입해 호텔을 매입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격리 정책으로 한센병 환자들과 가족들은 고흥 소록도에 격리돼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80여 년 만에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영의 섬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은 이곳 소록도에 강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1940년대 고흥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만 모두 6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육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소록도에서 당시 한센인과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한 일부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만든 한센 가족 피해자 보상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말해서 축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출당했다. 고향에서 축출당해서 예지로 떠돌아다녔다. 이거리 한센이뿐만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었던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소송에 참여한 한센인 가족들만 모두 62명입니다. 변호인단 측은 향후 피해자 가족들을 더 찾아 일본 정부에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정착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62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그저 숨죽여 살아와야만 했던 한센인 가족들. 이번 피해 보상 청구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5.18 희생자의 형제 자매도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 단체에서 활동했지만 형제 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구청장 협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당초 예정보다 2달 늦춰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5월과 6월 2달 동안의 계도 기간에는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의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5월 말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로 옮긴 양현종 선수가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양현종은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한 빅리그 데뷔전에서 4와 3분의 1 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4개를 맞고 2실점했습니다. 3회 2사 2-3루 위기에서 등판한 양현종은 7타자 연속 범타를 이끌어냈지만 6회와 7회 홈런 등으로 각각 1실점했고 승패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논란이 됐던 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넓혀서 참정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종전 선거일 전 60일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 등록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광주 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선거인단은 310여 명 선으로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0개가 넘는 광주의 종목단체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인근 체험관을 철거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하자 반발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남사 부지에 건립된 전통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할 수 있도록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조계종의 소송 자격을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낸 데 대해 한국 불교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순천시가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의 승낙서를 받았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4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에서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파워 선정을 주관하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오늘 광주은행에서 열린 인증식을 통해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 뱅킹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등으로 4년 연속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랜드 파워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2,0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1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광주은행은 이미지와 선호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이 사각지대 없는 아동 자립 프로젝트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은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전달식을 갖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심리치료, 생활키트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교육청과 광주시, 광주교대가 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차세대 교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협약식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교육의 혁신 모델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용어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합니다. 전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 가운데 경찰 재직 시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포함됐고 여성 위원도 1명밖에 추천되지 않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제기된 우려 해소를 위한 법적 해석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금융산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광주시는 평동산단 금융특화단지의 설계 진흥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자동화 체계 등의 기술과 장비가 금융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용현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자체 시험 가동을 거친 뒤 지난 5일부터 하루 30만 톤 가량의 수돗물을 동구와 북구 지역 일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일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오존과 수출 활용해 정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정수 시설입니다.